3월 9일일 것 같으면은 다음 대통령을 갖다가 선출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평가를 할 것 같으면 모든 어느 한 분야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낸 적이 없는 정권입니다. 작년 7월 달에 우리나라가 유엔에 의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하는 확인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든 다른 분야를 보았을 적에 실질적으로 한국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참 좋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지표를 놓고서 볼 것 같으면은 자살률은 OECD 평균에 배가 넘는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노인 빈곤율은 참 OECD에서 제1위를 달리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이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여망이 반드시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소망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꼭 당선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그 당위성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장미꽃을 피워놨는데 이 장미의 잎이 다 떨어지고 나서 앙상한 가지만 남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장미꽃이 지속적으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느냐,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세계 중심 국가로 끌어들일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다음 대통령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참 국민의힘의 이 선대위원회가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고 하는 데에서 모든 역량을 갖다가 경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누차 강조를 합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일반 국민에게 빈축을 사는 그러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길 갖다가 바라고, 모두가 다 일치 단결해서 한 목표를 향한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갖다가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미 보도가 되고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다들 아시니까 짧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월북 사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남북 군사 합의 운운하면서 결국 우리 군에 또 국방에 눈을 다 빼놓고, 그나마 있던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믿고 있는 철책마저도 이제 다 무너지는, 그리고 뭐 감시 장비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것이 정상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월북 사건이 일어나는 이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지금 남북의 그 분단 현실이나 대치 현실에 맞지도 않는 종전 선언을 덜먹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그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전체의 기강이 이보다 더 해이해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큰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 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제1야당 의원 84%에 대한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한 것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인 통신자료마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당직을 떠나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김 위원장님까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우리 야당과 관련된 인사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탈탈
털었다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광범위하게 민간인 불법 사찰이 이루어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꼭두각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합법 주장은 수사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수사 비례 원칙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공수처가 정권에 과잉 충성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 감싸기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공수처 행정직원 수효를 현재 20명에서 60명으로 무려 3배 증원하고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수처의 몸집과 권한을 더 크게 키우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인, 민간인,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노골적 의사의 표시입니다. 홍콩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언론 통제, 독재 권력 강화 사태가 연상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면 머지않아 중국처럼 통제 국가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수처의 불법 사찰에 대하여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즉각 공수처의 불법 사찰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야당 탄압과 국민 감시의 도구에 불과한 공수처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당내 쇄신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간절한데 우리 당에서 아직도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따가운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과감하고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만약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역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선 승리를 위해 저부터 모든 것을 다 걸고 뛰겠습니다.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당 지도부가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긴급하게 의총을 소집했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부터 먼저 앞장서서 대선 승리를 위해 전열을 재정비하도록 뜻을 모으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이 땅에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무자비한 사람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성이 파탄나고 전과사범인 사람 우리 국민들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이러한 정권을 교체해 달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당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어떠한 권리도 자격도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생살의 껍질을 벗겨내는 처절한 아픔을 겪더라도 저희들은 변화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죽어야만 산다는 각오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네, 대략 말씀들을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국민들의 정서에 따르는 측면에서 우리 이 국민의 선대위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갖다 경주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갖다가 지금
단행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대위 개편이든 해체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고요. 정말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직생의 각오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평소에 정말로 국정 운영을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반성하고 사과하고 표를 달라고 그럽니다. 국민들이 이런 민주당에 번번이 속습니다. 4년 전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방선거 하루 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 다음날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습니다. 또 2년 전 총선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또 선거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 지원금 쫙 뿌렸어요. 이거 받고 또 여권에 거의 3분의 2 가까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줬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민주당이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정말 별의별 공약, 사기성 공약입니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을 후보라는 분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 표정 변화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자꾸 듣다 보니까 속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지방선거, 지난 총선 2번 속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3번 속으면 우리도 잘못입니다. 정말 속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도 정말로 현혹시키는 공약에 더 이상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